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한국의 벤처붐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벤처 투자에 힘을 쏟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한성대 이하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한국의 벤처 네. 시장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내 벤처 시장은 이 국내 GDP 대비해서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이 세계 5위를 기록할 만큼 양적으로 많이 팽창되어 있습니다. 네. 2017년 상반기에 9,926억 원이고요.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 말씀드리면 이제 벤처 투자 2조 원의 수준에 좀 머무르는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투자와 관심이 이루어지는 것과 반면에 실질적으로 벤처 투자가 3년 이상을 지속하는 그런 부분은 한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이는 벤처 생태계가 아직 정상적으로 정착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양적 팽창 부분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90년대 말에 벤처 투자 열풍이 굉장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잠깐 그래도 좀 주춤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벤처 투자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위기설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IMF라고 불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붐을 이뤘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3년 기간 동안 이 벤처 투자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팽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 3년 동안 455개 중에서 217개 기업이 퇴출을 당하면서 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아무래도 과열 현상을 띄우다 보니까 본격적인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본래 투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네. 매매 중심의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과열 현상이 두드러지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제 또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한다던가 주가 조작, 비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조사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코스닥 상장 기업들에 대한 이런 신뢰가 무너지면서 쇠퇴의 길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벤처와 창업에 좀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벤처와 창업을 좀 강조하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의 앞으로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이 양적으로는 상당히 팽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위원회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같은 부분들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 벤처 1세대로 불리우는 이 장병구 분류 의장으로 선임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기업 중심에서 움직였던 부분들을 4차 산업혁명이 좀 가벼운 푸드과 맞물려서 이 벤처 중소기업 쪽으로 이 점 중심을 이동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이러한 지원도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같은 부분들이 이제 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서 이런 글로벌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초기 스타트업 벤처 창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을 좀 건전한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정부 주도로 펀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모태 펀드도 얼마 전에 네. 굉장히 역대 최대 규모로 네, 예산을 맞습니다. 편성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번에 1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편성을 했는데요. 네. 이 누적 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2조 6천억 원인 점을 봤을 때에는 이 절반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상당한 규모인데 지금 이제 청년 창업 전용 펀드라고 해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5천억 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펀드로 4천억 원, 재기 지원 펀드가 3천억 원, 엔젤 투자 펀드 1,000억 원, 그다음에 창업 초기 지원 펀드 1,000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 창업이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업계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창업 초기라던가 이런 스타트업 기업이 이제 자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자금 툴이 좀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좀 질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면서 제2의 벤처 붐을 위해서 맞습니다. 힘을 쏟는 모습인데 한편에서는 벤처 투자가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민간 주도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후방에서 이 벤처 생태계를 좀 지원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이 이제 질적 성장 단계로 넘어간 초기 진입 단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뒷받침으로 정부가 먼저 끌어주는 것이고 차츰 이렇게 민간 단계로 좀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한 벤처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같은 부분들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처음에는 정부가 좀 도움을 주지만 결국에는 민간이 끌고 가야 더 힘을 받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입장이시군요. 뭐 이렇게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현재 중기벤처부 수장이 없는 네, 상황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지금 장관 인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결격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신중한 인선만큼 적합한 인재를 찾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시기의 문제이지 인선 부분들이 이루어질 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 벤처라는 것 자체는 당장 눈앞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향후 2, 3년, 5년, 10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재 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 이런 부분들도 이 벤처 투자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부 지원과 함께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대 이하영 교수와 벤처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